윤혜운은 서울의 가장 화려한 호텔 연회장 한 구석에 서 있었다. 그녀의 눈에 비친 것은 반짝이는 샹들리에와 웃음소리로 가득 찬 사람들, 그리고 자신을 향한 이질적인 시선들이었다. 그녀는 이 자리가 자신의 연인 이지훈과의 약혼식이라는 것을 되새기며 그 모든 낯선 분위기를 애써 무시하려 했다. 혜운의 드레스는 우아했지만 그것은 지훈의 어머니 박 여사가 직접 골라준 것으로 그녀에게는 일종의 굴레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평생 이토록 불편한 옷을 입어본 적이 없었다. 혜운은 촉망받는 건축가였다. 그녀가 설계한 건물들은 독창성과 실용성을 겸비하여 업계의 찬사를 받았다. 하지만 이 화려한 세계에서 그녀의 능력은 배경이나 가문만큼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듯했다. 지훈의 가족은 유명 건설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그들은 혜운을 그저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재능이 있는 디자이너 정도로만 여겼다. 그날 저녁, 혜운은 지훈과 그의 가족에게 소개되는 자리를 가졌다. 지훈의 아버지 이 회장은 그녀를 반갑게 맞이했지만 박 여사의 얼굴에는 싸늘한 냉기만이 감돌았다. 박 여사는 혜운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다. 자네가 내 아들 지훈의 약혼녀가 될 윤혜운 양인가? 소문대로 평범하군. 듣자 하니 부모님은 조그마한 서점을 하신다고 우리 집안의 격에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네. 박 여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모멸감은 혜운의 심장을 찌르는 칼날과 같았다. 혜운은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미소 지었다. 어머니, 저는 제 직업과 제가 가진 재능으로 제 가치를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당당한 말에 박 여사는 코웃음을 쳤다. 재능 그깟 재능으로 우리 집안의 며느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우리는 자네의 재능이 아니라 우리 가문을 빛낼 여성을 원해. 그런데 자네는 아무리 봐도 우리에게 도움이 될 만한 가치는 없어 보이는군. 박 여사는 말을 이어갔다. 지훈이에게는 이미 더 좋은 혼처가 여러 곳 들어와 있었네. 자네가 아니었더라도 지훈이의 미래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거야. 자네는 그저 지훈이의 일시적인 눈을 가린 것뿐이지. 자네 같은 아이는 우리 집안에 필요 없어. 혜운은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그녀는 지훈을 쳐다보았다. 그는 그녀를 변호해줄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어머니의 말에 침묵으로 동의하는 듯 보였다. 그의 나약함에 혜운의 심장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가 사실은 그녀를 지켜줄 힘조차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 혜운은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박 여사의 시선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을 돌렸다. 그때 그녀의 눈에 한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연회장 한 구석에서 조용히 와인잔을 들고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깊고 날카로웠지만 그 안에는 묘한 흥미가 담겨 있었다. 그는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가인 강세연이었다. 그는 혜운의 당황스러움, 그리고 그녀의 눈빛에 담긴 단호함을 모두 지켜보았다. 혜운은 천천히 그를 지나쳐 연회장을 빠져나왔다. 그녀는 박 여사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와 지훈의 침묵을 뒤로한 채 밖으로 나왔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뜨거운 얼굴을 식혀주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분노와 함께 자신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결심의 눈물이었다. 그래, 나는 내 가치를 그깟 재산으로 증명하지 않아. 나는 내 재능과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보여주겠어. 너희가 나를 무시한 대가가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주겠어. 그녀의 다짐은 연회장의 화려한 불빛 아래에서 더욱 선명해졌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지훈의 연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자유로운 새였고 그녀의 날개는 더 이상 그들의 세상에 묶여 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통제하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 강세연의 눈빛은 더욱 깊어졌다. 그는 그녀의 눈빛에서 단순한 분노가 아닌 거대한 폭풍을 보았다.
그는 그녀가 그에게 흥미로운 존재가 될 것이라고 직감했다. 윤혜우는 그 밤의 잔혹한 기억을 뒤로하고 차가운 도시의 불빛 속으로 사라졌다. 그녀의 발걸음은 상처 입은 새처럼 위태로웠지만 그녀의 눈빛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지훈의 나약한 침묵과 박 여사의 모욕적인 비난은 그녀의 심장을 찢어 놓았지만 동시에 그녀 안에 잠들어 있던 거대한 힘을 깨웠다. 혜우는 더 이상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희생할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그리고 그들을 향한 정당한 복수를 위해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혜우는 이른 시간부터 자신의 건축 사무소에 나와 있었다. 그녀는 밤새도록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그녀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았다. 그녀는 복잡한 건축 도면을 펼치고 그녀가 꿈꾸던 도시 재건축 프로젝트에 몰두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모든 열정과 기술이 담긴 그녀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는 일이었다. 바로 그때 그녀의 사무소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섰다. 그의 등 뒤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그의 실루엣을 신비롭게 만들었다. 그는 3년 전 그녀의 건축 설계안을 보고 감탄하며 연락을 해왔던 강세연이었다. 그는 한국 재계의 신화로 불리는 남자였다. 그의 이름은 곧 성공과 권력을 의미했다. 혜우는 그가 자신을 찾아온 이유를 알 수 없어 긴장했다. 윤하은 씨, 오랜만이군요. 제가 당신의 건축 설계안을 보고 감명을 받았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강세연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묘한 따스함이 담겨 있었다. 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그가 왜 이토록 자신을 찾아왔는지에 대한 의문이 가득했다. 제가 당신의 어젯밤 일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상황에서 보여준 품위와 강인함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강세연의 말에 혜우는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끔찍한 순간을 그가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에 몸이 굳어버렸다. 그녀는 그에게서 자신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였다는 사실에 수치심을 느꼈다. 그리고 저는 당신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강세연은 서류 봉투를 그녀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봉투 안에는 한 장의 계약서가 들어있었다. 혜우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이것은 당신과의 결혼 계약입니다. 강세연의 말에 혜우는 기가 막혔다. 그녀는 그가 농담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진지했다. 저는 당신에게 사랑을 제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당신에게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업상 완벽한 가정을 꾸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이 그 역할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혜우는 그의 제안에 어처구니가 없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그저 자신의 사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만 생각한다는 사실에 분노를 느꼈다. 강세연 씨, 저는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재능으로 제 삶을 살아갈 겁니다. 혜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늘 아래에서 살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고 싶었다. 강세연은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미소 지었다. 그의 미소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묘한 매력이 있었다. 그렇다면 당신의 건축 프로젝트에 필요한 모든 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당신은 그 프로젝트를 통해 당신의 꿈을 펼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이 이지훈의 가족에게 복수하는 것을 도울 것입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이용해서 말이죠. 강세연의 말에 혜우는 멈칫했다. 그녀는 그가 던진 미끼를 거부할 수 없었다. 그녀는 지훈의 가족에게 복수하고 싶었고 그녀의 꿈을 펼치고 싶었다. 그리고 강세현은 그녀에게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혜우는 강세현의 제안을 면밀히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왜 이런 제안을 했는지, 그리고 그가 자신을 통해 무엇을 얻으려 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녀는 강세연이 단순한 권력욕이나 돈 때문에 이런 제안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그녀의 지성과 강인함에 매료되었다. 그리고 그녀가 가진 잠재력을 보았다.
그녀는 그가 던진 미끼를 잡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녀는 단지 그가 던져준 기회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모든 것을 얻어내고 그녀 자신의 힘을 증명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에게 당당하게 말했다. 좋습니다. 강세연 씨,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의 인형이 아닙니다. 저는 당신의 비즈니스 파트너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제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혜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강세연은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만족한 듯 미소 지었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그와 대등하게 싸울 수 있는 무서운 상대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는 그녀와의 게임이 흥미진진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윤혜우는 강세연의 사무실을 떠나 자신의 작은 건축 사무소로 돌아왔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강세연이 남기고 간 결혼 계약서와 그의 제안으로 복잡했다. 그녀는 계약서를 펴서 한 글자 한 글자씩 꼼꼼하게 읽어 내려갔다. 계약서는 놀라울 정도로 명확하고 공정했다. 강세연은 그녀에게 막대한 재정적 지원과 함께 그의 모든 인맥과 자원을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그녀는 그가 왜 이런 제안을 했는지, 그리고 그가 그녀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분석했다. 강세연은 사랑이나 감정에 기반한 관계를 원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사업적 필요에 의해 완벽한 파트너를 찾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혜운의 능력과 그녀가 박 여사의 모욕 앞에서 보여준 강인함을 보고 그녀가 완벽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혜운은 그의 제안이 단지 그녀를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녀에게 기회를 주는 것임을 깨달았다. 그녀는 지난 10년 동안 건축가의 꿈을 위해 달려왔다. 그러나 현실은 그녀의 꿈을 가로막았다. 지훈의 가족은 그녀가 자신의 사업을 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들은 그녀가 그저 지훈의 완벽한 아내로서 그들의 가문을 빛내주기만을 바랐다. 혜우는 그들의 낡은 사고방식에 갇혀 자신의 꿈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고통스러웠다. 그러나 강세연의 제안은 달랐다. 그는 그녀에게 자유와 기회를 주었다. 그는 그녀의 재능을 인정하고 그녀가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녀는 이 기회를 통해 지훈의 가족에게 그녀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복수심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들에게 그녀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보여주고 싶었다. 혜우는 며칠 동안 밤을 새워가며 강세연의 회사와 그의 모든 정보를 분석했다. 그녀는 그의 사업적 성공 뒤에 숨겨진 전략과 그의 모든 인맥을 파악했다. 그녀는 그가 단순한 재벌 2세가 아니라 천재적인 전략가이자 무자비한 사업가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마침내 혜우는 계약서에 서명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강세연에게 전화를 걸어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강세연은 그녀의 결정에 놀라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이성적이고 현명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좋습니다. 윤하운 씨, 그럼 이제부터 당신의 모든 것을 제가 관리하겠습니다. 당신의 옷, 당신의 행동, 당신의 말투까지. 당신은 이제 나의 파트너이자 나의 아내가 될 사람입니다. 강세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묘한 기대감이 담겨 있었다. 혜우는 그의 말에 긴장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그저 자신의 목표를 위한 도구로만 생각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러나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 당당하게 말했다. 강세연 씨, 저는 당신의 인형이 아닙니다. 저는 당신의 파트너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제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이 저에게 제공하는 모든 것을 저는 제 꿈과 제 삶을 위해 사용할 것입니다. 혜우는 자신의 조건을 내걸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모든 것을 얻어내고 그녀 자신의 힘을 증명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그의 모든 요구에 따르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에게 한 가지를 요구했다. 저를 존중해 주세요. 그리고 저의 꿈을 존중해 주세요. 저의 꿈은 당신의 사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강세연은 혜은의 단호한 태도에 만족한 듯 미소 지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에게 도전하는 것을 즐기는 듯 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인형이 아니라 그와 대등하게 싸울 수 있는 무서운 상대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는 그녀와의 게임이 흥미진진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다음 날 아침, 강세연의 팀이 혜은의 사무소로 찾아왔다. 그들은 혜은의 모든 것을 바꾸기 시작했다. 그녀의 옷, 그녀의 화장법, 그녀의 머리 스타일까지. 혜은은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그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혜은의 변신은 놀라웠다.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이제는 그 아름다움에 자신감과 위엄이 더해졌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건축가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강세연의 아내가 될 사람이었고 그녀는 그에 걸맞은 모습으로 변해갔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힘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강인한 여자였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그리고 그들에게 그녀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보여주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울 것이다. 윤혜은의 삶은 강세연의 제안을 받아들인 이후 완전히 뒤바뀌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작은 건축 사무소에서 밤을 지새우는 평범한 건축가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강세연의 약혼녀였고 그녀의 모든 것은 새로운 틀에 맞춰 재조정되었다. 강세연이 고용한 스타일리스트 팀은 그녀의 모든 옷장을 비웠고 그녀에게 맞는 새로운 의상들을 채워 넣었다. 그녀는 이제 몸에 꼭 맞는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값비싼 보석을 걸쳤다. 그러나 이 모든 변화는 겉모습에 불과했다. 혜은은 자신의 내면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강세연이 제공한 모든 자원들을 자신의 지혜와 결합하여 새로운 무기로 만들어냈다. 강세연은 그녀에게 사교계 예절, 투자 전략, 그리고 거대 기업의 복잡한 구조를 가르쳤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자신의 옆에 설 수 있는 진정한 파트너가 되기를 바랐다. 강세연은 혜은이 그동안 숨겨왔던 그녀의 진짜 능력을 끄집어냈다. 그녀의 분석력은 그 어떤 전문 애널리스트보다 뛰어났고 그녀의 기억력은 어떤 정보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강세연이 던지는 모든 질문에 완벽한 답변을 내놓았고 그의 사업적 파트너들과의 만남에서도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피력했다. 강세연은 그녀의 이런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는 그녀가 단순히 아름다운 여인이 아니라 그와 대등한 지성을 가진 진정한 파트너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 놀랍군. 윤하은 씨, 당신의 지성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나. 강세연의 칭찬을 해오는 미소 지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강세연 씨, 저는 제가 가진 재능을 당신의 사업을 위해 사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저에게 약속한 것을 지켜야 합니다. 제 꿈과 제 자유를 존중해 주세요. 그들의 관계는 서로의 이익을 위한 완벽한 비즈니스 관계였다. 그들은 서로에게 한치의 감정도 허락하지 않았고 오직 목표만을 향해 달려갔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알아가면서 미묘한 감정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다. 강세연은 혜은의 지성과 강인함에 매료되었고 혜은은 강세연의 차가운 외면 뒤에 숨겨진 그의 천재적인 전략가로서의 면모에 감탄했다. 한편 지훈과 박 여사는 혜은의 갑작스러운 소식에 충격을 받았다. 그들은 혜은이 강세연의 약혼녀가 되었다는 소식에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박 여사는 혜은이 자신과의 약속을 어기고 강세연에게 접근했다고 생각하며 분노에 휩싸였다. 이런 건방진 계집애가 감히 나를 모욕하고 이제는 강세연에게 붙어서 자신의 신분을 상승시키려 하다니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박 여사는 강세연의 어머니와 친분이 있다는 사실을 이용해 혜은의 과거를 캐내고 그녀의 이미지를 훼손하려 했다. 그러나 그녀의 모든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다. 강세연은 이미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고 그의 철저한 보안망은 박 여사의 모든 시도를 막아냈다. 지우는 혜은에게 전화를 걸어 그녀를 만나달라고 애원했다. 혜은아, 내게 설명해줘.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너는 왜 갑자기 강세연과 약혼한 거야, 우리 관계는? 혜은은 차가운 목소리로 지훈의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더 이상 지훈에게 미련이 없었다. 그는 그녀가 가장 힘들었을 때 그녀의 편에 서주지 않았다. 그녀에게 그는 이제 그저 과거의 나약한 그림자일 뿐이었다. 혜은은 강세형과 함께 그들의 결혼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준비했다. 기자회견장은 수많은 기자들로 붐볐다. 모두가 강세연의 약혼녀가 누구인지 궁금해했다. 강세연은 기자회견장에 들어서서 혜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얼굴은 차가웠지만 그의 눈빛은 깊은 신뢰로 가득 차 있었다. 혜은은 기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을 소개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힘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강세연과의 관계가 무엇인지 설명했다. 그녀는 자신이 그저 그의 약혼녀가 아니라 그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동등한 파트너라는 것을 당당하게 밝혔다. 저는 윤혜은입니다. 건축가이자 강세연 씨의 약혼녀입니다. 저는 제 능력으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모든 재능으로 강세연 씨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녀의 말은 기자회견장을 조용하게 만들었다. 모두가 그녀의 당당함에 놀랐다. 특히 지훈과 박 여사는 TV로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며 충격에 휩싸였다. 그들은 혜은이 이렇게 강인한 사람일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들은 그녀를 너무나도 얕잡아 보았다. 그리고 그들의 오만함은 그들을 파멸로 이끌 것이다. 윤혜은과 강세연의 약혼 기자회견은 세상을 뒤흔들었다. 언론은 그들의 만남을 세기의 결혼이라 칭하며 연일 대서특필했다. 특히 혜은의 당당하고 지적인 태도는 대중의 찬사를 받았고 그녀는 한순간에 유명인이 되었다. 사람들은 그녀가 평범한 건축가에서 어떻게 강세연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궁금해했지만 그들은 오직 표면적인 아름다움과 성공만을 보았다. 혜은과 강세연의 관계가 철저히 비즈니스에 기반한 것이라는 사실은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이 소식에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이지은과 그의 어머니 박 여사였다. 박 여사는 혜은이 자신과의 약속을 어기고 강세연에게 접근했다고 생각하며 분노에 휩싸였다. 그녀의 자존심은 갈기갈기 찢어졌고 그녀는 복수를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혜은의 과거를 파헤치려 했다. 그녀는 혜은이 강세연을 유혹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이런 건방진 계집애가 감히 나를 모욕하고 이제는 강세연에게 붙어서 자신의 신분을 상승시키려 하다니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박 여사는 강세연의 어머니와 친분이 있다는 사실을 이용해 강세연의 어머니에게 혜은의 뒷담화를 늘어놓았다. 그러나 그녀의 모든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다. 강세연은 이미 어머니에게 혜은과의 관계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고 그의 어머니는 아들의 결정을 존중해 주었다. 그녀는 혜은을 만나본 후 그녀의 지성과 품위에 감탄하며 아들의 선택을 지지해 주었다. 박 여사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고 그녀의 허위, 사실 유포는 오히려 그녀의 평판을 깎아내렸다. 한편 이지훈은 혜은에게 전화를 걸어 그녀를 만나달라고 애원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가 혜은에게 한 행동에 대해 사과하려 했다. 그러나 그의 사과는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었다. 그는 단지 혜은이 강세연의 곁에 있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 그는 혜은이 자신에게 돌아오면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 혜은아, 내게 설명해줘.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너는 왜 갑자기 강세연과 약혼한 거야, 우리 관계는? 혜은은 차가운 목소리로 지훈의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더 이상 지훈에게 미련이 없었다.
그는 그녀가 가장 힘들었을 때 그녀의 편에 서주지 않았다. 그녀에게 그는 이제 그저 과거의 나약한 그림자일 뿐이었다. 강세연은 혜운을 데리고 이지훈의 집안이 주최하는 자선 갈라 디너에 참석했다. 이 행사는 박 여사가 주도하는 것으로 그녀의 사교계에서의 입지를 다지는 중요한 자리였다. 혜운은 이 순간을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더 이상 예전의 윤혜운이 아니었다. 그녀는 강세연의 파트너였고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혜운은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강세연의 팔짱을 끼고 연회장에 들어섰다. 그녀의 모습은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녀의 드레스는 우아했고 그녀의 눈빛은 자신감으로 빛났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연회장의 모든 사람들을 압도했다. 특히 지훈과 박 여사는 혜운의 모습에 충격을 받아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들은 그녀가 이렇게 변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혜운은 강세연과 함께 지훈과 박 여사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우아하고 당당했다. 박 여사는 혜운을 쳐다보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오만하지 않았다. 그곳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미세한 공포가 서려 있었다. 박 여사님, 오랜만이군요. 제 약혼녀 윤혜운입니다. 기억하시겠지요? 강세연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박 여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날의 모욕적인 말을 되새기며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혜운은 박 여사에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미소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여유로움이 담겨 있었다. 박 여사님, 제 부모님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조그마한 서점을 하신다고요? 그 서점이 이제는 문화예술재단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문이 없다고 하셨죠? 하지만 저는 제 능력으로 제 가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강세연 씨와 함께 새로운 가문을 만들 것입니다. 혜운의 말은 박 여사를 침묵시켰다. 그녀는 혜운의 당당함에 압도당했다. 그녀는 혜운이 그날의 모욕을 잊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훈은 혜운의 옆에 서 있는 강세연을 쳐다보았다. 그는 혜운을 잃은 것에 대해 깊은 후회를 느꼈다. 그는 혜운이 자신의 옆에 있을 때 그녀의 진정한 가치를 보지 못했다. 혜운은 그들을 뒤로하고 강세연과 함께 연회장 중앙으로 향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묶여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들에게 그녀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보여주었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시작되었다. 그녀는 그들의 오만함을 무너뜨리고 그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것이다. 박 여사는 혜운의 당당한 태도에 굴욕감을 느꼈다. 그녀는 혜운이 그날의 모욕적인 말을 잊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방관할 수 없었다. 그녀의 자존심은 그녀에게 복수를 명령했다. 그녀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강세연의 회사와 혜운의 모든 것을 파헤치려 했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혜운을 다시 한번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것이었다. 이런 건방진 계집애가 감히 나를 모욕하고 강세연의 힘을 빌려 자신의 신분을 상승시키려 하다니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박 여사는 밤을 새워가며 혜운의 과거를 파헤쳤다. 그녀는 혜운의 졸업 논문, 그녀가 참여했던 프로젝트, 그리고 그녀의 가족에 대한 모든 것을 조사했다. 그녀는 혜운의 약점을 찾아내어 그녀를 공격하려 했다. 그러나 그녀의 모든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다. 강세연은 이미 박 여사가 할 모든 행동을 예상하고 있었고 그의 철저한 보안망은 박 여사의 모든 시도를 막아냈다. 강세연의 비서실장인 김민재는 박 여사의 모든 행동을 강세연에게 보고했다. 회장님, 박 여사 측에서 윤혜운 씨의 과거를 파헤치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고용한 사설탐정들이 윤혜운 씨의 모든 것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세연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걱정 마. 그들이 뭘 하든 간에 그들의 모든 행동은 우리에게 보고될 것이다. 그들은 우리가 그들의 행동을 모두 알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것이다. 그들은 오직 자신들의 힘을 과신할 뿐이니까
강세연은 박 여사가 해운을 공격하기 위해 사용할 모든 무기를 미리 예측하고 있었다. 그는 박 여사가 언론을 이용해 해운의 이미지를 훼손하려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미리 언론사와 접촉하여 박 여사의 모든 허위사실 유포를 막아냈다. 그는 박 여사가 해운의 가족을 공격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해운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대비를 해두었다. 해운은 강세연의 이런 치밀한 계획에 놀랐다. 그녀는 그가 단순히 자신의 사업적 이익을 위해 그녀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진정한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었고,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하고 있었다. 강세연 씨, 당신은 왜 저를 이렇게까지 돕는 겁니까? 해운의 질문에 강세연은 미소 지었다. 그의 미소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묘한 따스함이 담겨 있었다. 윤하은 씨, 당신은 저에게 중요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저에게 단순히 사업적 파트너가 아니라 제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강하고 당신은 현명합니다. 저는 당신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강세연의 말에 해운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이렇게까지 말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그저 자신의 목표를 위한 도구로만 생각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자신을 존중하고 자신을 진정한 파트너로 생각한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 한편 지우는 해운의 갑작스러운 소식과 어머니의 분노에 혼란스러워하고 있었다. 그는 해운에게 전화를 걸어 그녀를 다시 만나달라고 애원했다. 해운아, 제발 나를 만나줘. 나에게 기회를 줘.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해. 어머니가 너에게 한 행동에 대해 사과할게. 제발. 해운은 차가운 목소리로 지훈의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더 이상 지훈에게 미련이 없었다. 그는 그녀가 가장 힘들었을 때 그녀의 편에 서주지 않았다. 그녀에게 그는 이제 그저 과거의 나약한 그림자일 뿐이었다. 강세연은 박 여사의 모든 행동을 예측하고 있었다. 그는 박 여사가 마지막으로 할 행동이 이지훈의 회사를 통해 해운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강세연은 해운에게 말했다. 윤하은 씨, 박 여사는 이제 당신의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를 공격하려 할 것입니다. 그들의 회사를 이용해 당신을 협박할 것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해운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녀는 강세연에게 말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강세연 씨, 그들이 저의 가족을 공격하려 한다면 저는 그들의 회사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들의 오만함이 그들을 파멸로 이끌 것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제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해운은 강세연의 도움을 받아 박 여사가 운영하는 회사의 모든 재정 상태를 분석했다. 그녀는 그들의 회사가 수많은 불법적인 거래와 탈세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녀는 모든 증거들을 모아 강세연에게 넘겨주었고, 강세연은 그 증거들을 검찰에 넘겼다. 박 여사는 자신이 저지른 모든 불법 행위가 세상에 드러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이 해운을 파멸시켰다고 생각하며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승리는 한순간의 환상에 불과했다. 그녀의 오만함은 그녀를 파멸로 이끌 것이다. 박 여사는 해운이 자신의 소나귀에서 벗어나 강세연의 약혼녀가 되었다는 사실에 자존심이 상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방관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오만함이 그녀를 파멸로 이끌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녀는 이지훈의 회사를 이용해 해운에게 최후의 일격을 가하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해운이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지훈아, 윤하은이 그깟 재능으로 우리 회사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나 우리는 이 업계에서 수십 년간 쌓아온 노하우와 인맥이 있어. 우리가 작정하고 나서면 그 애의 모든 프로젝트는 실패할 수밖에 없을 거야. 박 여사는 지훈의 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도시 재개발 프로젝트를 이용해 해운을 압박하려 했다. 그녀는 지훈에게 해운이
관여하고 있는 모든 소규모 건축 프로젝트들을 방해하라고 지시했다. 그녀의 계획은 해운의 능력을 무력화시키고 그녀를 다시 한번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것이었다. 하지만 해운은 이미 박 여사의 다음 수를 예상하고 있었다. 그녀는 강세연의 도움을 받아 박 여사의 회사의 모든 재정 상태를 분석했다. 그녀는 그들의 회사가 수많은 불법적인 거래와 탈세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녀는 모든 증거들을 모아 강세현에게 넘겨주었고, 강세현은 그 증거들을 검찰에 넘겼다. 박 여사는 자신이 저지른 모든 불법 행위가 세상에 드러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이 해운을 파멸시켰다고 생각하며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승리는 한순간의 환상에 불과했다. 해운은 박 여사의 압박에 굴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건축 사무소에서 밤을 새워가며 자신이 꿈꾸던 도시, 재건축 프로젝트에 몰두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모든 열정과 기술이 담긴 그녀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는 일이었다. 그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지훈의 가족에게 그녀의 진정한 가치를 증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강세현은 해운의 이런 열정적인 모습에 감탄했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복수심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꿈을 위해 그리고 자신의 힘을 증명하기 위해 싸우고 있었다. 강세현은 해운을 돕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그는 해운의 프로젝트에 필요한 모든 자금을 지원했고 그의 모든 인맥을 동원해 해운의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윤하은 씨, 당신은 정말 놀라운 사람입니다. 당신의 열정과 당신의 재능은 저를 감동시킵니다. 강세연의 칭찬에 해운은 미소 지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이렇게까지 말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그저 자신의 목표를 위한 도구로만 생각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자신을 존중하고 자신을 진정한 파트너로 생각한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 해운은 강세연의 도움을 받아 박 여사의 회사를 무너뜨릴 완벽한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박 여사의 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도시 재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조용히 조사를 시작했다. 그녀는 그 프로젝트에 숨겨진 불법적인 거래와 비리를 모두 밝혀냈다. 그녀는 모든 증거들을 모아 민준에게 넘겨주었고 민준은 그 증거들을 언론에 넘겼다. 언론은 K&M 그룹의 불법적인 도시 재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제대적으로 보도했다. 그들은 박 여사의 회사가 정부 관료들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불법적으로 인허가를 따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 뉴스는 세상을 뒤흔들었다. 사람들은 박 여사의 오만함과 그녀의 불법적인 행위에 분노했다. 박 여사는 이 소식에 충격을 받아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그녀는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자신이 빠졌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해운을 무시하고 그녀를 얕잡아 보았다. 그녀는 해운이 자신에게 이렇게까지 복수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의 회사, 그녀의 명성, 그리고 그녀의 모든 것. 해운은 TV로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깊은 슬픔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강민을 무너뜨리면서 자신의 10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파괴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았지만 그녀는 그만큼의 상처를 입었다. 그녀는 더 이상 복수심에 사로잡히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아들의 행복과 자신의 자유를 위해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그들에게 그녀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보여주었다. 박 여사의 회사는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고, 그녀의 모든 불법적인 행위는 언론에 공개되었다. 그녀의 명성과 권력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의 회사, 그녀의 돈, 그리고 그녀가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교계에서의 입지까지. 그녀는 자신의 오만함이 그녀를 파멸로 이끌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 그녀는 해운에게 복수하려 했지만
그녀가 파놓은 함정에 자신이 빠진 꼴이 되고 말았다. 이지우는 어머니의 몰락에 충격을 받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한때 사랑했던 여자에게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당했다는 사실에 분노와 동시에 깊은 절망을 느꼈다. 그는 혜운에게 전화해 그녀를 만나달라고 애원했다. 그러나 혜운은 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지우는 그녀가 더 이상 자신의 삶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혜운은 강세연과 함께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깊은 공허함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복수심에 불타올랐던 과거의 자신을 돌아보았다. 그녀는 강세연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모든 것을 증명했고 지훈의 가족에게 그녀의 가치를 보여주었다. 그녀는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았지만 그녀는 그만큼의 상처를 입었다. 윤하은 씨, 이제 당신의 복수는 끝났습니다. 당신이 원하던 모든 것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강세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혜우는 강세연을 쳐다보았다. 그들의 관계는 처음부터 철저하게 비즈니스에 기반한 것이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한치의 감정도 허락하지 않았고 오직 목표만을 향해 달려갔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를 알아가면서 미묘한 감정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다. 강세연은 혜운의 지성과 강인함에 매료되었고 혜운은 강세연의 차가운 외면, 뒤에 숨겨진 그의 따뜻함과 배려심에 감동했다. 강세연은 혜운의 프로젝트에 필요한 모든 자금을 지원했고 그녀가 꿈꾸던 건축 프로젝트를 현실로 만들어 주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능력으로 성공하는 것을 진심으로 응원했다. 혜운은 그가 단순히 자신의 사업적 이익을 위해 그녀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진정한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었고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하고 있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더 이상 계약에 묶여 있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진심으로 다가가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강세연은 혜운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그의 집은 화려했지만 그곳에는 따스함이 가득했다. 강세연은 혜운을 위해 직접 요리를 했다. 혜운은 그의 이런 소박한 모습에 놀랐다. 그는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인간적인 사람이었다. 윤하은 씨, 당신은 저에게 중요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저에게 단순히 사업적 파트너가 아니라 제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강세연은 혜운의 손을 잡고 말했다.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혜운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이렇게까지 말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그저 자신의 목표를 위한 도구로만 생각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자신을 존중하고 자신을 진정한 파트너로 생각한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 혜운은 강세연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녀는 그가 처음 자신을 찾아왔을 때 자신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고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이야기했다. 그녀는 자신이 복수심에 불타올랐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공허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강세연은 그녀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었다. 그는 그녀의 아픔을 이해했고 그녀를 위로했다. 윤하은 씨, 복수는 당신의 삶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당신의 삶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오직 당신의 꿈과 당신의 사랑입니다. 이제 당신은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세요. 저는 언제나 당신의 옆에 있을 것입니다. 강세연의 말에 혜운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이제야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슬픔과 고통을 털어놓을 수 있었다. 그녀는 강세현의 따뜻한 품에 안겨 마음껏 울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강세연이라는 든든한 파트너가 있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단순한 비즈니스 관계를 넘어 온체적을 넘어 진정한 사랑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이지우는 어머니의 몰락과 함께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회사, 그의 명성, 그리고 그의 돈까지. 그는 더 이상 제게 촉망받는 후계자가 아니었다. 그는 그저 한 명의 외로운 남자일 뿐이었다.
그는 술에 취해 거리를 배회하며 해운을 찾아다녔다. 그는 해운이 자신에게 돌아오면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해운이 자신에게 복수하기 위해 강세현에게 접근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해운아, 제발 나를 만나줘. 나에게 기회를 줘.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해. 어머니가 너에게 한 행동에 대해 사과할게. 제발. 지우는 해운의 집 앞에서 밤을 새워가며 그녀를 기다렸다. 그는 그녀를 만나 자신의 진심을 전하고 싶었다. 그는 해운이 자신을 용서하고 자신에게 돌아오면 모든 것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해운이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나약한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몰랐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강인한 여성이었다. 어느 날 아침, 해운은 민주가 함께 자신의 건축 프로젝트 현장을 둘러보고 있었다. 그때 지훈이 그녀 앞에 나타났다. 그의 얼굴은 수염으로 덥수룩했고 그의 눈빛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해운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해운아, 제발 내게 기회를 줘. 나는 너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너를 사랑해. 지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는 해운의 눈빛에서 냉정함과 함께 미세한 동정심을 보았다. 해운은 그의 손을 뿌리쳤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이지훈 씨, 당신은 나를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오직 나를 당신의 장식품으로만 여겼을 뿐입니다. 당신은 내가 당신의 어머니에게 모욕을 당했을 때 단 한 번도 나를 변호해주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나약함 때문에 나를 잃은 것입니다. 당신의 어머니가 아니라. 해운의 말은 지훈의 심장을 꿰뚫는 칼날과 같았다. 그는 해운이 자신을 이렇게까지 냉정하게 평가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에게 복수하기 위해 강세연에게 접근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녀의 말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멀어지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완전히 떠나려 하는 것이었다. 하윤아, 제발! 지우는 해운에게 다시 다가가려 했지만 민준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이지훈 씨, 더 이상 그녀를 괴롭히지 마세요. 그녀는 이제 당신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녀는 이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민준의 말에 지우는 절망에 휩싸였다. 그는 이제야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해운을 잃었고 자신의 어머니와 회사까지 잃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과 나약함이 그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 해운은 지훈을 뒤로하고 강세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강세연 씨, 이지훈을 만났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을 것입니다. 강세연은 해운의 목소리에서 그녀가 겪었던 모든 고통을 느꼈다. 그는 그녀가 이 순간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지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위로하기 위해 그녀에게 다가갔다. 유나은 씨, 당신은 정말 강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극복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세요. 강세연의 따뜻한 말에 해운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복수심에 사로잡히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오직 자신의 꿈과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강세연의 품에 안겨 마음껏 울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강세연이라는 든든한 파트너가 있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단순한 비즈니스 관계를 넘어 진정한 사랑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다음 날, 해운은 강세연과 함께 법원으로 향했다. 그들의 결혼 계약은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진정한 사랑을 위한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그들의 앞에는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미소는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그리고 지훈과 박 여사는 그들의 오만함과 나약함 때문에 모든 것을 잃고 말았다.
3년 후, 서울의 한적한 주택가에 위치한 작은 공원. 윤혜우는 아들 지훈과 함께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고, 그녀의 미소는 평화로웠다. 그녀는 더 이상 화려한 드레스를 입거나 값비싼 보석을 걸치지 않았다. 그녀의 옷차림은 소박했지만, 그녀의 얼굴은 3년 전보다 훨씬 더 아름다워 보였다. 지우는 이제 9살이 되었고, 엄마의 사랑 속에서 밝고 건강하게 자랐다. 그는 공원 잔디밭을 뛰어다니며 친구들과 즐겁게 놀고 있었다. 강세연의 도움으로 혜우는 자신의 건축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했다. 그녀의 탁월한 분석 능력과 창의성은 업계의 찬사를 받았고, 그녀의 회사는 단기간에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다. 그녀는 더 이상 강세연의 그늘에 가려진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으로 성공을 이루어낸 독립적인 사업가였다. 혜우는 아들의 밝은 웃음소리를 들으며 과거를 회상했다. 3년 전, 그녀는 강세연과의 복수극에서 승리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공허함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았지만 그녀의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스스로를 치유해 나갔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복수심에 사로잡히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아들의 행복과 자신의 자유를 위해 살아가고 있었다. 혜우는 멀리서 지호를 지켜보고 있는 한 남자를 발견했다. 그는 후드티를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수염이 덥수룩했다. 그는 멀리서 지호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깊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남자는 바로 이지훈이었다. 이지훈은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회사, 그의 명성, 그의 돈, 그리고 그의 가족까지. 그는 더 이상 재계에 촉망받는 후계자가 아니었다. 그는 그저 한 명의 외로운 남자일 뿐이었다. 그는 혜운을 떠나보낸 후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그녀가 가진 진정한 가치를 보지 못했다. 그는 오직 자신의 오만함과 나약함에만 눈이 멀어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었다. 이지훈은 혜운에게 다가가지 않았다. 그는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멀리서 아들의 웃음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만족했다. 그는 아들의 행복한 모습에서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했다. 그는 혜운이 옳았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아들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아들을 그로부터 구한 것이었다. 혜운은 조용히 이지훈을 지켜보다가 지호에게 다가갔다. 지호야, 이제 우리 갈 시간이야. 지호는 엄마의 손을 잡고 이지훈의 곁을 지나갔다. 이지훈은 지호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이제야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큰 것을 잃었는지 깨달았다. 혜우는 지호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더 이상 화려한 펜트하우스에 살지 않았다. 그녀의 집은 작고 소박했지만 그곳에는 사랑과 웃음이 가득했다. 그녀는 이지훈이 자신에게 주었던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녀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얻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이지훈은 텅 빈 공원에 홀로 남겨졌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잃었고 그는 이제 모든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의 삶이 껍데기만 남은 빈 껍질이라는 것을 인정했다. 그의 오만함은 그를 파멸시켰고 그의 삶은 이제 그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을 잃은 대가로 채워졌다. 그는 이제야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그에게 영원한 고통이 될 것이다.